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즐거운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멘탈. 저는 성인이 되고서부터 이런 삶을 원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람의 만남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멘탈이 더 단단해지는 심리학 상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상식들은 1억 5천만 명이 본 만화 작가로 유명한 스콧 애덤스가 쓴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160여 개의 심리학 상식 중 인간 관계와 관련된 15가지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기인 효과. Misattribution effect.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서 스케어크로우는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환각물질을 씁니다. 이 환각물질을 마시면 평범했던 가면이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것처럼 감정을 느낀 이유를 다른 물건이나 사람에게서 찾는 효과를 오기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영화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책상에서 연필이 떨어지거나 쓰레기통에 꽉 차거나 음식을 흘렸을 때 갑자기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거나 슬픔이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혹시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마치 영화에서 환각가스를 마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섭고 불안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그 선글라스를 벗기 위해서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이죠. 물론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죠. 아직 20대인 제가 힘든 건 다 마음가짐에 달렸다.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기인 효과로 인한 감정들을 알아차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소한 일상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기인 효과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땐 다른 것들도 다 좋게 보인다는 거죠.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날은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 적,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기분 일치 기억 편향. Mood congruent memory bias. 지금 기분과 비슷한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심리입니다. 디즈니, 애플, 코카콜라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코카콜라는 행복, 즐거움, 추억이라는 느낌, 디즈니는 동심, 애플은 창의성과 영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도 함께 떠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과 관련된 감정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행복했던 기억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행복했던 기억도 더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는 상담법이 있다고 합니다. 홍철이 형님도 말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거 왜요? 가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을 때 30분만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한번 미친 척하고 웃어보세요. 인생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성공했던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기분 일치 편향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next in line 효과. Next in line effect. 대화할 때 상대방이 했던 말이 하나도 기억 안 난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뇌의 착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느라 앞 사람의 말은 통째로 기억해서 증발해버리는 현상. 심리학에서 이건 넥스트 인라인 효과라고 해요. 뭐라고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머릿속을 비우고 상대의 말에 진짜로 귀를 기울이면 할 말은 자동으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암식성. Suggestibility. 집단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는 경향입니다.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 유명한데요. 가령 머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큰 것 같나요? 작은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실험에 협조하는 연기자들이 머리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질문을 받은 실험자도 머리가 큰 것 같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머리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현상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존재해야 되고 내 가치관과 철학에 맞는 집단과 함께하거나 만약 없다면 스스로 그런 집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특성 귀속 편향. Trait ascription bias. 타인의 행동이나 결과를
상황이 아닌 그 사람의 특성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는 경향입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 실제로 길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더라도 그 사람의 특성 자체를 책임감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반대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여유롭게 관계를 주도할 수도 있겠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가서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맥락 효과. Context effect. 똑같은 사람도 어떤 상황, 비교 대상,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플루언서, 유명인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유명인들도 각종 논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유명인들을 무조건 추앙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월 1,000만 원 버는 법, 트림하지 사는 법 등 자극적인 문구와 배경을 두고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컨텐츠들은 사람들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고 연출된 컨텐츠로만 그 사람을 본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7번째, 동일인종 인지평양. Crossref effect. 자신이 좋아하고 유사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자신과 다른 집단은 더 뭉퉁그려서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이 여기서 시작되죠. 춘챙총, 양키 등 우리는 같은 인종들은 더 세밀하게 얼굴을 구별하는 반면에 다른 인종들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형님들은 제외하고요. 우리도 외국인들은 다 생긴 게 비슷하다고 느끼죠. 외국인들이 동양인만 보면 취노라고 하거나 눈을 찌는 묘사를 하는 게 뇌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인다라고 말이죠. 8번째, 특정 단서 제공 효과. Partlist queuing effect.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특정 단서나 힌트를 제공하면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르는 효과입니다. 여러분을 상징하는 색깔, 캐릭터, 로고, 취향을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는 카톡 이모티콘에서 똑같은 동물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9번째, 주관적 검증. Subjective validation.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확인해주는 증거만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꼭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은 덜 하지만 세상을 두려움의 시각으로 바라봤었는데요. 저 사람은 내 편일까? 적일까?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생을 시니컬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만큼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만남과 성취로부터 오는 즐거움도 줄어들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존재의 즐거움을 느끼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나? 이것은 제가 가지고 가야 할 책임이겠죠. 10번째, 투명성 착각. Illusion of transparency. 자신의 내면 상태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 거라고 믿는 경향. 발표할 때 떨리는 감정을 관중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관중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중들도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자신이 쓴 악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100이면 99명은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거나 심지어 그 분야의 상위 1%한테까지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1번째, 관찰자 기대 효과. Observer expectancy effect. 관찰자의 기대가 대상자에게 무의식으로 전달되는 현상. 무작위로 아이 몇 명을 뽑아서 이 아이는 곧 성적이 오를 거라고 교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실제로 그 아이들의 성적은 상승을 했는데요. 교사가 무의식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만큼 더 자세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변하게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기대를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기대해보세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기대해보세요. 이건 현실을 왜곡하고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분명히 재능이란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 상위 1%가 아닌 상위 10%가 되는 것, 혹은 그 분야로 먹고 살만한 수준이 되는 것은 평균적인 IQ를 가지고 있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2번째, 단순 노출 효과. More exposure effect. 특정 자극에 반복 노출될수록 그 자극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소셜미디어에 자주 노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계속 그것을 반복하세요.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이 카우스도 이 카우스 심볼을 몇 년간 계속해서 노출을 시켰습니다. 꼭꼭 숨기고 있으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13번째,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기존 생각에 만든 근거만 찾고 반대 사례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키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키 작고 못생겨도 연애를 하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죠. 인생이 불우하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14번째, 지식의 저주. Curse of knowledge.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혹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삽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소우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관점을 가질 때 이 지식의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15번째, 공감 간극 효과. Empathy gap. 내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과 다른 상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 사람은 감정 상태의 차이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배부를 때에는 다이어트에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저녁 9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때 배부를 때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지금 느끼는 내 상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이런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럼 나와 타인의 공감의 간극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극단적인 간극, 우주의 영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머피와 쿠퍼는 사랑을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Love, Taj, love. It's just like Brand said. My connection with Murph, it is quantifiable. It's the key.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현실을 극복해 나갈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처럼 느껴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심리학은 도구라고 믿습니다. 심리학보다 중요한 건 나의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이걸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재를 긍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멘탈 케어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아직 어떤 멘탈 케어 서비스를 만들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존재가 즐거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냥 늙어가는 것에 분노하고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해주시면 그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